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49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아침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쵸? 좀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네요. 80페이지예요. 그쵸? 소망을 소설과 영화에 연결시켜라. 맞죠? 네. 소설과 영화에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나의 소망을 읽어볼게요.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그냥 태어나서 먹고 자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알 필요가 있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태어났고 또 한생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발이 안 들어지겠죠. 괜찮아요. 확실한 게 없는데 아유 막연하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한 21년 됐는데 그때도 저도 이렇게 딱 들어서 뭘 막 뭐 꿈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냥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을 뿐이지 그 돈을 벌고 난 뒤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마구 벌고 싶다는 거예요. 돈만 벌어서 그냥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돈을 벌고 난 뒤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거랑 돈 벌고 싶은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저 막연히 행복이라든지 부라든가 명성 등을 원합니다. 막연하게. 하지만 막연한 소망은 실현 가능성도 그만큼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소망을 그리는 방법 하나로 소설이나 영화를 이용하라고 권합니다. 소설이나 영화 속의 생생한 장면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영화나 뭐 그러니까 다른 것을 봤을 때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연한 환상 속에 있는 뭐 백마를 타고 온 뭐 왕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 막연한 거 말고요. 뭔가 구체적으로 저거 내가 진짜 하고 싶었다라는 거를 찾는 거. 참 원하는 게 있어야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하는 게 내가 뭘까 할 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모를 때도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나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찾을 기회도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없구나. 그러면은 원하는 거를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찾아야 되죠. 그래서 뭐 TV도 보면 나 저렇게 하고 싶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봐도 나는 저거 못할 거야. 나는 그냥 좋겠다. 그러니까 부러워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부러워만 해서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거 하고 싶어가 나와야 돼. 근데 하고 싶어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고 싶어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작은 것부터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찾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작은 것부터 해서 그걸 이루고 나면 또 그다음 거, 그다음 거, 그다음 거 단계로 해서 찾아보는 거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다든지 난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나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나에 대한 공부가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지나가고 했었어요. 그쵸?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많이 무수한 제 인맥을 건너서 넘어서 엄청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결국은 지금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금방 떠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어떤 부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경험을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왜 떠날까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 저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 자기 개발을 하는 거. 자기 개발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성공한 리더들은 자기 개발을 해요. 제가 여기에도 이제 요 근처에도 어떤 상가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아로마 향 대표님이시라는데 그분도 한 2, 30만 원 책을 계속 읽는다 하더라고요. 한 달에 자기 개발서를.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를 뛰어넘는 서적까지도 읽은 거죠. 온 다 자기는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본인은 자기 개발서를 완전히 자기는 다 읽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자기 개발서 뛰어넘어서까지도 다 있잖아요. 다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 개발서도 읽지만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경험하신 분, 내가 누구이지, 몸이 아니라 의식, 의식이라는 거를 딱 내 원래 본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하는 거랑 막연하게 그냥 자기 개발서랑 읽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우연찮게 이 나에 대한 본체를 알고 계신 분을 만나서 이 의식, 몸이 아니라 내가 의식이라는 자꾸 10년 넘게 알고 그냥 외우다 보니까 그래 내가 몸이 아니지 내 의식이지 내 지금 현재 의식은 뭐지 또 무의식으로 막 있다가 책 읽고 있잖아요. 아침에 막 카톡에 뭘 막 전해주고 뭐 해야 돼 푹 빠져버리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서 야 또 무의식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나 빠져버리면서 내 의식이 무의식에서 각성이 되어 있느냐 깨어 있느냐 깨어 있는 거. 우리는 깨어 있는 것 같이 하지만 무의식에서 그냥 또 바닷물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초가 3살 이전에 세팅되어 있는 모든 것들 그 위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의 변화가 그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고 깨어나는 거 엄청 중요한 거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가 먼저 나를 알아야 모든 게 진행이 되잖아요. 나를 잘 사용을 해야.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여 년 전에 미국 소설에서 여주인공이 증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아직 비행기가 여객선을 태우지 않았던 2차 세계대전 때 이어서인 참으로 느껴졌고 나도 그런 배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경을 소설 속의 주인공과 저를 바꿔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동양인이 호화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여행한다는 건 드문 일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요? 증기선을 타고 횡단하는 장면, 다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상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키울 때 굉장히 많은 새로운 어떤 그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 뭐 이미 아이들이 컸으면 20살 넘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저런 세상도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도록 엄마가 도와주는 거가 엄청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쵸 알게 되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그 경험을 뭐예요? 내가 엄마가 먼저 해야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하지 못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경험을 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내가 새로운 걸 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신감을 갖는 경험을 하는 거.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서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 또한 안내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참 어제 너무 웃긴 걸 봤어요, 제가 또. 어제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저는 어릴 때 이제 큰 이모랑 막내 이모가 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잘 살고. 그래서, 야, 그게 나에게는 엄청난 저렇게 잘 살고 싶다라는 거가 들어온 거죠. 10살 때까지도 잘 살기도 했어요. 그냥 뭐 그 동네에서는 엄청 잘 살았었는데, 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운물 자체가 저희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채경에 먹는 우물 뭐 이렇게 적어 옛날에는 먹는 우물이라고 적어 놓을 정도로 그러긴 했었는데 10살 이후부터는 이제 뭔가 힘들어졌어요. 가난한 거예요. 네. 삼촌들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비를 받아서 할머니를 모시고 외할머니를 모시는 대신에 삼촌들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아빠는 미국에 혼자 가셔가지고 그냥 막 너무 웃기죠? 갈 때 비행기값 만들어서 올 때 거까지 끊었는데 올 때 거 잊어버려서 또 돈을 빌려가지고 또 끊어주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그게 너무너무도 상처가 이제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큰 이모랑 막내 이모가 잘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막내 이모, 큰 이모 다 그 기사님 다 계셨고 이모부들 모시고 다니는 기사님 다 계셨고 제3한강교 한남대교인가요? 그 옆에 완전 그 현대 아파트 엄청 큰 평수에 막 살고 있었던 거 그런 게 있었어요. 큰 이모네도 마찬가지고 돌 계단 위로 올라가면 쫙 잔디에다가 주택이 그냥 쫙 있었던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근데 이모네들은 부자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집, 큰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작은 집에 산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큰 집에 산다라는 생각만 있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각이 또 조금씩 이제 뭐 바뀌기는 하는데 어쨌든 어릴 때 어떤 걸 보았느냐, 내가 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는 거가 막연하게 무의식에 있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막연하게 이제 막연했지만 많이 벌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맞는 또 일들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나는 이거밖에 못해라고 하면 직장 생활에서 한계를 짓고 있는 거기 일만 계속하게 되고요. 내 무의식에 어떤 게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직장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상상하느냐가 엄청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제가 너무 웃긴 게 제가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큰 이모가 어릴 때 저는 6살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큰 이모부가 제가 결혼할 때 89년도죠. 한 30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엄청 이제 막내 언니한테 20억 5번째 막내 언니한테 20억을 상속을 시켜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예요. 막연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돈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참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처음에는 모를 때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뭘 하고 싶어 하다가 한계를 맞은 거죠. 근데 한계를 맞았을 때 의식 선생님을 만나고 의식이 올라가야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의식이 올라갔을 때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저희 동생이 이제 김장김치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김장김치 갖다 주러 왔어요. 왔다가 그 큰이모네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큰이모네 언니들이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강화도에 전원주택까지도 있고 강남에 빌딩도 있고 뭐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강화도에 살았 집을 짓고 들어가 살았는데 지금 또 강남으로 이사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생이 건축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뷰로 해가지고 리뷰해서 그쪽에 주소만 알면 그 집을 이렇게 볼 수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볼 수 있다들 그 집을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돈이 정말 많은데요. 두려움이 정말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큰언니는 저 남자들이 내 돈을 뺏어가려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돈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를 부모님이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날 지켜줘야 될 생명줄이 근데 언니들은 어릴 때부터 이모가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근데 그 전에부터 어떻게 해요? 아팠던 거죠. 제가 기억하기는 큰 이모가 굉장히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큰 이모를 만나 뵈러 갈 때마다 보면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 5형제가 있는데 엄마가 5명이나 그렇게 낳았는데 애들을 제대로 케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버지는 사업하신다고 또 바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라지고 스스로들 살아야 되는데 돈이 또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돈이 사라지면 나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굉장히 알뜰하다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내 언니는 백혈병이 걸렸었는데 괜찮아요, 지금. 돈으로 다 해가지고 어쨌든 나았어요. 지금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이제 엉망인데도 제가 전화해도 빨리 끊어버려요. 뭐가 빨리 끊어버려요.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너무 이제 그 돈이 이제 나를 지켜준다라는 게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강화도에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 도시에 있다가는 누가 나를 쏴서 죽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레이저로 쏴서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해서 두려움에 막 있어요. 그러더니 강화도 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어제 뷰로 리뷰로 해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진짜 CCTV가 뭐 7, 8개 있다 그랬거든요. 누가 자기들을 찾아가지고 죽일까 봐 뭐 이렇게 두려움에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돈이 정말 많은데. 집이 몇 개나 있고 막 강남에 빌딩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어제 뷰를 딱 봤는데 너무 웃긴 게 그 집만 에너지가 두려움에 엄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강화도에 엄청 좋은 데 자리에 전원주택이 있는데도 그 여러 몇 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5, 6채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 동네 이렇게. 거기 옆에 2번째 딱 있는데 제일 깜깜해요. 시커매요. 집이. 제일 깜깜한데 그 천장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 동생이 그 위에 철조망들이 막 지붕 위에 철조망으로 다 쌓아놨어요. 그만큼 두려움에 덜덜덜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내가 의식 본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행복하고 기쁨으로 있을 때 내 의식이 200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때 두려움에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자존심 상하고 그래 자부심 내가 몸이라는 게 맞다라는 거로 몸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에 자존심 상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계속 점점 내려놓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있다라는 거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야 200과 250 흔들림이 없는 거 자발성 뭔가 있죠. 계속 의식이 높아지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참 나중에 한번 지붕 위에 철조망으로 다 그랬는데 그 동네에서 싫어한대요. 당연히 싫어하죠. 이렇게 전경이나 이런 것들 막 보는데 저 집에 뭔가 있잖아요. 혼자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네에서 안 좋은 소리 듣고서 또 강남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또 막내 이모가 또 그 막내 이모도 돈을 또 다 써버리고 없는 거예요. 자부심에 그냥 막 쩔었었어요, 이모가. 영화도 옛날에 연극도 하고 막 이러다가 그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나오시고 다 그랬거든요. 그 큰 이모. 그러니까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돈도 많아요. 참, 저는 의식 공부 만난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참 어제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식이 올라가면서 그게 굉장히 내 의식이 높아져 있는 상태, 자존감을 회복하는 상태. 자존심이 있다라는 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자존심, 자존감이 높은 거와
자존심이 센 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 자존감이 높다. 자존심이. 그쵸?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의식이 높아질 때 이런 꿈들도 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이룰 국리는 멈추고 대신 그러니까 쾌적한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양인으로서는 여객선을 타는 경우가 없는데 그냥 상상만 하셨다는 거예요. 상상만 했다. 상상.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세계 최고 속의 호화 여객선을 타고 뉴욕에서부터 유럽 대륙으로 여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었습니다. 상상을 했더니 상상, 환상, 망상이 아닌 거예요. 상상을. 그 전에도 어제도 그렇고 계속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상상도 자연스럽게 어제도 뭐예요? 소망, 기도,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라는 거, 그 상상하는 거, 상상의 차이가 뭔지도 자꾸 계속 내가 진짜 상상을 하면 편안해져야 돼요. 편안해져 있는지. 그래서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루 2번의 풀코스 식사에 아침 식사도 4-5차례나 코스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향 악단이 연구하는 티파티가 열렸고 저녁에는 멋진 디너 파티가 열렸으며 배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인이라고는 저 한 사람뿐이었지만 모두들 친절했고 소설에서 읽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고 소망하는 일은 소설과 영화 속에서 발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집을 되게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러면 집을 막 왜 요새 TV에 보면 뭐 그거 이제 구해줘 홈즈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거 막 볼 때 그냥 행복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나하고 뭔가 이거 좋아하는 게 있다든지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아파트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거기에서 내가 있는 듯한 상상을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시크릿을 요번에 가시잖아요. 10월 18, 19일 날 가시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나 상상을 하고 가시면 진짜 좋아요. 막연하게 갔다 와서 뭐야 이거 이러신단 말이에요. 진짜 원하는 걸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하는 게 없을 때는 왜 내가 원하는 게 없을까? 왜 없을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저게 막연하게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부러워하고만 있는지조차도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의식이 어떠한지 그걸 알았을 때 내가 나를 치유하잖아요. 치유해 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잠재의식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세팅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이 자발성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을 내 고정관념을 절대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에도 어떤 예쁜 아가씨를 만났는데 열심히 들었어요. 제 얘기를. 그랬는데 이 시크릿과 이 내가 바뀌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바뀌는 수업을 듣자 그러니까 끝까지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는 거야. 참, 내 관념적인 거. 내가 새로운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냥 직업만 바꿔서 하는 거가 아니라 내 몸만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그냥 앉아서 사무만 보던 걸 그냥 밖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났을 때 교류가 돼요. 에너지가. 의식이 교류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과 의식이 에너지와 에너지가 교류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에너지 생각하는 거를 다 수용하면서 자발성 있게 낙관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화,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뭔가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200 이상이잖아요. 내가 두려움에 꽉 차 있으면 돈이 많아서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돈 그렇게 많았던 저희 막내 이모도요. 뭐 어디 뭐 서울에 뭐 오피스텔 해운대 쪽에 막 오피스텔 뭐 땅 뭐 정말 많았는데요. 점점 이모부 그만두고 나서 그냥 있는 돈만 다 쓴 거예요. 지금 돈이 당신이 있을 때까지도 없나 봐요. 아, 제가 저의 이모가 멘토였었는데 참 그 돈만 가지고 있어서 돈을 써버리고 나니까 바닥이 되는 거. 아직 이모부도 살아계신데 지금 치매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멋쟁이거든요, 이모가. 진짜 멋쟁이. 근데 돈만 지금 갖고 있다 돈을 그냥 그 다 써버리는 거죠. 의식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올라가 있는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이 교류하는 에너지가 더 높아졌을 때 이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직업만 바꾸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 물건을 많이 팔면 되는 거고 어떤 보이지 않는 상품을 많이 전달하면 되는 건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던 거에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 이 에너지가 나를 다시 그래서 내 고정관념에서 다시 새롭게 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놓고 새롭게 새로운 다 저 사람들의 내 생각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왜 생겼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신념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 3살 이전에 쇼크로 인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시크릿을 안 했더라고요. 동생네들에게 동생이 많이 걸려 있죠. 제가 걸려 있었어요. 오빠하고도 걸려 있고 하던 사이여서. 근데 참 전달을 해야 되겠다. 동생이 제 말을 저는 의외였거든요.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안 듣는데요. 올케가. 올케하고 좀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생도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제 또 이제 전에도 알긴 알았는데 그 부분에 상담을 좀 더 이렇게 대화를 좀 더 친숙하게 신뢰를 쌓으면서 더 또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소망하는 거를 찾아내고 그 소망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거는 의식이 변형되는 거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의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쵸? 내가 원망하고 살던 거, 불편해했던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거잖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고 스트레스가 받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용서가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이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어떻게? 의식이 높아지면, 에너지가 높아지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요. 행복한 부자 될 준비를 하시고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소거 해제시켜